1세션의 주제는 바로 M&A 시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M&A 시장을 진단을 하고요. 향후 기업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연은 최연표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께서 M&A 시장 트렌드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한 강연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최연표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를 최우등 졸업하시고 미국의 아이디어 포레스트사 전략 마케팅부를 거쳐 베인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로 재직 중이십니다. 자, 그럼 최연표 대표님의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인앤컴퍼니에서 M&A 프라이빗 에쿼티 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최원표라고 합니다. 베인앤컴퍼니는 3대 전략 컨설팅 펌으로서 특히 M&A 쪽에 있어서요. M&A와 PE 컨설팅에 있어서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내외 대기업들과 그다음에 PE들의 M&A 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초에 국내 시장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한 코로나 사태가 M&A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M&A 전략과 실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드리고 저희 베인앤컴퍼니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어제 그 SK그룹에서 인텔의 메모리 사업부를 무려 10조가 넘는 금액을 주고 인수를 하는 걸로 발표가 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다음 달에, 그리고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M&A라는 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지금은 M&A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좀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큰 M&A 활동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기업에 계신 분들께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는 경제도 어렵고 무슨 활동을 해도 제약들이 굉장히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이 시점에 과연 M&A란 주제를 왜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왜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 코로나 사태가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의 환경과 활동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의사결정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하면 필수 불가결하게 M&A라는 활동이 수반이 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M&A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들의 키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왜 지금이냐.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M&A라는 그 생각 또는 M&A라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저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마련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다운턴에 있었던 일들의, 그리고 거기에서의 성공했었던 그리고 실패했었던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그 각 산업에서의 승자가 되는 그런 위너들은 이런 다운턴에서도 M&A 활동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진을 해왔던 기업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다운턴에 M&A라는 건 다운턴에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 레버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위너들은 다운턴에서 평소에 인수하고 싶던 기업들을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가격에 인수를 한다거나 M&A를 통해서 경쟁사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경쟁사와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택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기업 가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왔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M&A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게 지금 기업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그 시사점이 있느냐? 첫 번째, 이번 올해 이제 코비드 19의 이로 인해서 경제 전반적인 다운턴이 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반적인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의 리세션이 한 번쯤 올 거다라는 거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게 타이밍상으로 2020년이냐, 21년이냐, 22년이냐의 문제였을 뿐 많은 회사들, 그다음에 많은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다운턴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은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 오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럼 이번 다운턴이 이전의 다운턴과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있어서의 움직이고 있는 디스럽션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유통에 있어서의 오프라인에서의 온라인과 모바일로서의 급속한 전환이나 아니면 글로벌 경쟁 체계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콘솔리데이션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고 비용 경쟁력을 가져가고 그걸 통해서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모든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파트너사들과 같이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에코시스템 내에서 조화로운 활동을 해나가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그 디스럽션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 이런 디스럽션의 트렌드를 굉장히 가속화시키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기회의 영역이 열리는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리고 이거를 시급하게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M&A라는 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M&A의 전략 방향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레버들은 각 기업들의 사업 현황 그리고 특히나 재무적인 건강 상태 얼마나 재무적으로 탄탄한 그 리소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규모를 늘리고 산업에 있어서의 콘솔리데이션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위치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인접 영역에 케이퍼빌리티 애퀴지션을 통해서 인접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무적으로 챌린징한 회사들은 기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매각 철수하거나 해서 좀 캐시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M&A라는 활동이 좀 위축되겠지만 곧 저희가 볼 때는 향후에 2, 3년 동안은 오히려 M&A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활동이 많은 결국에는 이런 바이폴러 양극화가 M&A를 훨씬 더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머릿속에 두면서 오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 M&A라는 어젠다를 고민해야 하는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M&A의 트렌드입니다. 지난 20년간의 트렌드인데요. 여기에 있는 라인 그래프가 선 라인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M&A의 딜의 밸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 차트가 M&A 시장에서의 딜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 시장은
매크로 경제 사이클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사이클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경제가 팽창기에는 M&A 시장도 다 같이 크게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다운턴에 있어서는 M&A 시장이 보다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개수로 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2000년대 후반부터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그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조금 위축되긴 했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딜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스테디한 안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딜의 개수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운턴에는 뭐 몇 개의 큰 딜들, 뭐 수십조 또는 수십조에 달하는 딜들이나 그런 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소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기되는 경향이 있어서 딜의 밸류 차원에서는 좀 임팩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딜의 개수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런 그 경제 사이클과 무관하게 특히 경제 다운턴에 있어서 위너들은 여전히 자기네 회사의 그다음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M&A에 대한 기회를 보고 M&A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보시면은 2020년이 2019년 대비해서 보면 딜의 밸류 차원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딜의 개수 차원에서는 반면에 한 10%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3, 4분기까지의 그 통계를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보면은 저희가 이거를 8월 달 수치로 봤을 때는 딜 밸류가 한 40% 이상 다운됐었는데, 이게 9월 들어오면서부터 M&A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좀 캐치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지역별로 잘라서 보면 다른 북미나 이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딜의 밸류나 개수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됐지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M&A 활동은 지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월별로 잘라서 보면 지금까지의 3, 4분기의 딜의 밸류나 딜의 개수가 떨어진 거에 가장 큰 임팩트를 미쳤던 거는 당연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인 1, 4분기 후반부, 그 다음에 2, 4분기에 딜 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이고요. 보시면은 이미 한 6월부터 M&A 활동들이 좀 픽업을 많이 해서 7월, 8월, 9월 같은 경우에는 딜 밸류 차원에서는 이미 오히려 2019년보다 더 많은 M&A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딜의 개수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작년, 재작년의 트렌드를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좀 리커버리의 그 M&A 시장에 있어서의 회복기는 상당히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각 기업에 있는 M&A를 담당하시는 임원분들이나 아니면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M&A는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느라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M&A를 생각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다. 모든 경영진들이 매일매일의 파이어 파이팅을 하느라고 M&A라는 것을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두 번째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당장 내달 그리고 내년에 기업 환경이 사업 환경이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경쟁 환경과 그다음 회사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일정 가치를 주고 사야 되는 그런 M&A를 추진하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현지 실사를 한다거나
이런 M&A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뭐 어떤 협상을 하거나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인텐스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M&A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도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기업 가치가 기업의 성과 대비 너무 비싸다. 이 문제는 사실은 뭐 2010년 이후 2010년대 중반 이후로부터 계속 제기되던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의 성과들이 좀 떨어진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전 주식시장에 거의 근접하거나 그 넘는 그 주가를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를 많이 끌어올려서 기업 성과 대비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멀티플이 너무 높아서 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도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 밸런스 상태가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고 이걸 결국에는 뭐 파이낸싱, 뎨파이낸싱이나 이런 거를 해서 M&A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딜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희 이제 레귤레이터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제 상황을 신경 쓰지 않고 아마 딜 프로세스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M&A를 지금 어젠다로 놓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볼 땐 과거에 저희의 여러 가지 레슨들을 보면 지금이 바로 M&A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때다라고 단언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히 M&A에 대해서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글로벌 대기업들을 크게 5가지 버킷으로 그들의 이제 M&A 활동들에 따라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5가지 버킷으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는 마운튼 클라이머라고 해서 굉장히 큰 딜들을 굉장히 자주 하는 회사들입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 볼트온이라고 해서 그 각자 그 본인들의 기업 규모 대비 작은 딜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하는 회사들이고요. 세 번째는 셀렉티드 필인이라 그래서 상당히 좀 규모가 작은 딜들을 굉장히 가끔 띄엄띄엄 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라지벳은 굉장히 자기 회사의 규모 대비해서 큰 딜들을 띄엄띄엄 뭐 3, 4년에 한 번씩 갑자기 큰 딜들을 뻥뻥 해내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고요. 중간에 네 번째는 인액티브는 딜들을 거의 안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이 지난 그 글로벌 파이낸셜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전 대비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시점에 있어서의 그 회사들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요. 왼쪽에 있는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마운튼 클라이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큰 딜들을 많이 하는 회사 또는 시리얼 볼트로 해서 작은 딜들을 굉장히 자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큰 딜이든 작은 딜이건 가끔 또는 거의 안 하는 회사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창출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때에도 이런 약간 M&A는 굉장히 자주 하는 회사들을 굉장히 잘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린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드리는데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M&A 활동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업 가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차트는 저희가 주로 자주 M&A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보시면 2007년 대비 2009년, 그러니까 2009년이 사실 지난번 이제 경제 위기가 가장 심했던 때죠. 그때 이전에 2007년 대비해서 실제 M&A를 하는 회사들의 개수가 한 20% 정도만 줄은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M&A를 자주 하지 않는 회사들은 이런 경제 위기에 있어서는 M&A를
하는 횟수를 훨씬 더 급격하게 줄입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절반 이하의 절반 정도의 회사들만 M&A 활동을 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2009년에는 거의 M&A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그 글로벌 경제 위기에 있어서 됐던 딜 중에 몇 가지 딜들을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뭐 해외에서 글로벌에서 일어난 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저런 딜들이 일어난 게 지금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구나. 결국엔 저희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디파이닝 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 딜 중에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안 좋아진 회사들도 있고 굉장히 좋아진 데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인더스트리 각각의 산업을 크게 바꿔놓는 그런 딜들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의 제약업체에 있는 로시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 파마 업체인 제네텍을 인수를 했고요. 이게 결국에는 현재 바이오 시장에서 로시가 독보적으로 1등의 위치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탠리가 블랙앤데커를 인수를 하면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공구 시장에서 전 세계 공구 시장에서 강력한 시장 1등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요. 아마 가장 친근한 거는 디즈니사가 마블을 인수한 걸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사 같은 경우에도 그 2000년대 후반에 상당히 이제 성장과 수익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었는데 마블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업체로서의 지위를 굉장히 좀 강화시키고 있고 그때 만약에 저 딜이 없었더라면 과연 디즈니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거꾸로 돌아보면 저 회사들이 그때 지금 돌아보면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 힘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지금 그 회사가 보고 있지 않으면 경쟁사들은 저런 인더스트리 디파이닝 딜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의 자세로 본인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리뷰하고 다시 M&A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운턴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챌린지와 그 다음에 리스크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창궐을 하면서 경제가 더블 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딜 프로세스도 중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뎨파이낸싱 마켓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빡빡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들이 이전에 이제 경제 위기의 상황을 보면 그 전보다는 한 20%에서 30% 정도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올해 이번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각국의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약간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많이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섹터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테크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전보다는 좀 떨어진 밸류에이션에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지난 다운턴에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다운턴에 투자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었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한 10년, 15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기회의 창이 지금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딜에 대한 허가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 특히나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산업에 있어서는 좀 훨씬 더 좀 약간 제너러스하게 좀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M&A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이게 과거 20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그 다음에 911 터졌을 때 실제로 전반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좀 20% 정도 떨어졌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졌을 때 2000년대 후반에도 한 30% 정도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업들의 가치 수준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 다운턴이 나타났을 때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실제 M&A 추진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과거에 투자를 했었던 사례로 보면 저희가 PE 쪽에서 투자를 했던 게 실제로 투자를 한 다음에 엑싯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 보면 2009년이 과거 어느 해보다도 가장 투자하기에 좋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를 했었던 그 투자 건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투자했었던 것들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사실 코포릿 쪽에 기업에 있어서의 M&A에도 상당히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스케일을,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의 규모를 키우는 딜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케이퍼빌리티라는 어디에 접근, 그러니까 그 인접 영역이나 아니면 좀 더 약간 색다른 영역으로 나가는 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다운턴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동종업계에서의 콘솔리데이션을 통해서 비용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다운턴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런 동종업계에서 규모를 키우는 딜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코스트 시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다운턴에 있어서는 그런 코스트 시너지를 더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훨씬 더 좀 더 밸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반면에 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기업들의 이제 캐시 포지션은 상당히 이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기 전 대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로 캐시 포지션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캐시 포지션 플러스 거기에 더 이제 그 캐피탈 스트럭처 상에서 조금 더 뎨파이낸싱 할 수 있는 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섹터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각 섹터 내에서도 회사마다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없는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딜을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딜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택티컬한 어프로치, 과거와는 좀 다른 어프로치로 딜 스트럭처링과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사를 그냥 캐시를 주고 크게 회사를 완전히 전체 머저리티 그 쉐어를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딜들이 많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에코시스템 차원에서 협업, 그래서 전략적인 제휴나 아니면은 마이너리티 투자, 그 다음에 뭐 벤처 CVC를 통한 벤처 그 얼리 스테이지의 투자나 이런 다양한 투자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은행에서 뎨파이낸싱을 통한 투자 또는 PE와의 투자만이 있었다라고 하면 좀 더 투자에 대한 파트너의 폭을 더 넓혀서 기관 투자가, 특히 국부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이런 데들을 활용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파이낸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솔스들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리퀴디티를 어느 정도를 계속 가져가고 캐시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딜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시를 해당 회사가 가지고 있는 캐시를 모두 쓴다기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뭐 에셋 스왑이나 에코티 스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의 퍼포먼스에 좀 언설턴티가 높기 때문에 언아웃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구조를 좀 추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그 회사의 좀 에코티 스토리를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좀 캐피탈 마켓에 어느 정도 유동성 있는 캐피탈 마켓에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은 회사 여러 가지 딜하는 거에 있어서의 좀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다운턴 같은 경우는 모든 회사들이 전반적인 전략, 사업의 전략과 그 다음에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한 전략을 좀 더 많이 바꿔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은 에쿼티 스토리를 좀 바꾸기에 새로운 에쿼티 스토리를 내놓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좀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시점에 있어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M&A를 추진해야 되는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성과가 그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디스럽션이 많이 생기면서 그 약간 위협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자체가 어느 정도 언클리어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M&A에 나서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뷰를 좀 더 냉정하게 하고 그런 이후에 좀 M&A에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어떤 그 M&A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었던 M&A 이거는 하게 돼도 절대 노 리그드 M&A라는 얘기를 쓰는데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 하게 되면 무조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M&A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M&A를 기존에 갖고 있던 M&A 타겟 리스트를 좀 더 신축적으로 넓혀가고 과거에는 딜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셀러가 팔지 않으려고 했었던 에셋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다운턴 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딜을 과연 추진할 수 있는 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우리의 포트폴리오 임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크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다운턴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디스럽션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지금의 가지고 있는 사업 현황들이 상당히 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운턴일수록 각각의 마켓에서의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다운턴이 오게 되면 각 산업 내에서의 양극화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리더들은 훨씬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팔로워들은 점점 더 처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리더십 포지션을 확보를 하고 그걸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서의 그 기초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점을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의 풀 포텐셜은 뭐냐, 그 다음에 과연 10년, 15년 후에 제가 퓨처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10년, 15년 뒤에 이 인더스트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풀릴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의 가설을 가지고 그게 우리 포트폴리오 현재 의사결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산업에 있어서의 콘솔리데이션, 그리고 소비자의 행태의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에코시스템의 등장,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의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흔들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좀 조짐이 보이고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이런 5가지 트렌드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이게 기업의 경쟁 상황이나 기업의 생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회와 위협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이코노믹스 차원에서 보면 과거에 저희가 쭉 트렌드를 보면 그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터지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잘 돼 있던 회사들과 대비가 잘 되지 않았던 회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거의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마진 차원에서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비가 잘 돼 있던 회사들, 특히 각 산업에 있어서 리더십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슬로우 다운이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회복 과정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팔로워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른 성장을 구가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 그 다운턴에 있어서 어떻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어떻게 리더십을 가져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에 10년 동안에 기업 가치의 방향성,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상당히 좀 좌우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시는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과연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다시 돌아봐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원칙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어떤 사업을 엑싯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자본을 어디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하고 어디에서 좀 더 뺄 것이냐,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 모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 각각의 사업에다가 훨씬 더 좀 가치를 올리고 도와주고 그 기업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이 3가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는 않고요.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더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에셋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좀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업에 좀 더 집중해서 진정한 리더십 포지션을 가져가고 향후 10년 동안 이거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3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 미래에 형성될 에코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찾고 그 다음에 모기업으로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초이스 차원에서는 어디에 좀 더 투자를 할 것인가인데, 결국에는 캐시 포지션을 어느 정도는 잘 충분하게 가져가야 되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시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캐시를 많이 쓰지 않고도 기업의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뭐 에셋 스왑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그 리스크를 해지해가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스트럭처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각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모든 포트폴리오는 저 2가지 축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각각의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 그 다음에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리고 각각의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핑을 첫 번째로 해봐야 되고요. 그게 저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현재 시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투데이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상황에서 이걸 풀 포텐셜로 끌고 최대 잠재치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퓨처백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15년 뒤에 이 인더스트리가 지속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컨슈머 쪽에서든 아니면 테크 쪽에서든 디스럽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인더스트리의 지형도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의 시나리오가 있느냐.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위치는 어디에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게닉하게 투자를 해서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M&A를 통해서 뭔가 회사를 더 붙이거나 붙여서 케이퍼빌리티나 아니면 그 스케일을 키우면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산업은 엑시트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몇 가지 예인데요. 회사가 캐시를 쓰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좀 경쟁력과 그 다음에 기업의 영향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히타치와 혼다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 다 이제 그 자동차 부품업에서 회사를 키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죠.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두 회사 다 굉장히 큰 규모의 R&D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각각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 R&D를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합침으로 인해서 R&D를 코스트 세이빙도 많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R&D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만들어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캐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도 그 각각의 회사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딜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약간 그 크리에이티브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 가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각각의 기업에 있어서의 M&A에 있어서의 인플리케이션은 뭐냐? 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M&A 활동들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을 좀 더 가속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을 캐시 포지션과 성과들을 리뷰를 하고 이 기존에 있던 기업 가치를 프로텍트 하는데 주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회복기에 있어서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 나타날 새로운 세상에 있어서의 내가 그 세상에서 1등을 하기, 리더십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세 단계 프로텍트, 엑셀러레이트, 리툴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엑셀러레이트 또는 리툴의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프로텍트 단계에 있는 회사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뒷부분에 있는 활동들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는 결국에는 회사가 지금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이낸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동종 업계에서 좀 컨솔리데이션을 어떻게 드라이브 할 건지, 인접 영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당연히 회사의 좀 파이낸셜 포지션이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에셋들 중에 어떤 에셋들을 처분을 해서 좀 매각을 하고, 아니면 또는 일부 매각을 해서 회사의 좀 캐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왼쪽에 지금 현재 재무적인 상황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M&A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미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큰 딜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이미 마켓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좀 더 한 단계 넓히거나 아니면 리더십 포지션을 좀 더 강하게 한 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이거를 기회로 해서 M&A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활동으로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M&A라는 거를 나서기 전에 일단 가지고 있는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리뷰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엑싯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키울 것인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에셋을 가져가기 위해서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키울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별을 해내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요. 그런 이후에는 딜 스크리닝을 하고 딜리전스 그다음에 그 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 역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딜의 기회는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딜의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딜리전스 그다음에 PMI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리모트로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리모트로 협상을 하고 리모트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실사에 있어서는 좀 더 약간 다른 택틱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택틱에 경영진 분들도 빨리 익숙해져서 굉장히 좀 언설튼한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고 빨리빨리 해내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과 그다음에 그런 비헤이비어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다 모든 내용을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베인앤컴퍼니의 M&A 프라이빗 에퀴티 프랙티스에 있는 저나 아니면 윤성원 파트너, 구국회 부파트너, 안지수 부파트너에게 연락을 주시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